자, 원문을 보시면 그러나 역 또한 있다. 어떤 게냐면 비금수 상관격인데, 그러니까 금수 상관격이 아닌데 이 관을 보는 경우가 또 있다. 어쨌든 이 마인드는 뭐냐면 상관은 관을 보면 관을 보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금수 상관격은 조우상 어쩔 수 없이 관을 봐야 되는데 화가 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금수 상관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을 보게 되면 어떠한가? 어떠한가? 금수 상관격에만 예외로 인정되는 건지 다른 경우도 인정되는 건지 어떤 거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화상위재, 상관이 화하여, 이건 뭐냐면 상관 생제한다는 소리죠. 자, 상관이 재성을 생해주죠. 어떻게? 상관 생제, 식생제처럼 상관생제, 화상위재, 상관이 화하여 상관이 설기시켜서 위재, 재성이 된다. 또는 뭐 삼합이 아까 그 해묘미처럼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런 경우처럼 이런 경우 상관이 변하여 재성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상비기상, 상관이 그것을 손상된 바가 아니면, 상관이 비기상, 그것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면, 즉 정관을 손상하지 않으면 제왕 생관 부작 상관 경관으로 본다. 이것을 논한다. 무엇으로 논한다? 제왕생관, 재생관으로 논한다 그 말이죠. 그렇고 부작 논하지 않아요. 상관 경관으로 논하지 않고 이것은 재생관으로 본다 그 말이죠. 재생관으로, 결국은 이 상관이 관을 닫히게 하지 않고 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상관생제로 가고 그 재성이 관을 생하게 되면 뭐다? 이거는 상관 생제로 가서 재생관하게 되면 이것은 상관경관이 아니라 재생관으로 본다라고 이해를 하란 소리죠. 자, 가령 갑자 입자 기의 신미 장승상 명이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번 번역해 놓은 것만 읽어볼까요? 이제 원문은 없습니다만 해석해 놓은 거 보면, 자, 기토 입장에서는 자, 신금이니까 상관이죠. 상관이고, 임수는 토국수니까 재성이고, 갑기합토는 관성이고, 신금은 식신이죠. 자, 이런 경우 해묘미 신자진, 수국이 될 수도 있고 해묘미 목국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상관 신금이, 자, 상관 이 신금이 전관 간목을 근근목 하려 하나 신자진 수국으로 바뀌어버리죠. 수로 바뀌어서 수생목으로 재생관해죠. 극하려 하나 신자진 합수로 재성으로 변해서 오히려 간목을 재생관으로 생도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신금이 간목을 식극관으로 이렇게 극을 하려고 하나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음이 양 간목을 극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신금은 면도칼, 예리한 면도칼이고 간목은 큰 아름드리 나무예요. 여러분들 그 문방구 칼로, 예리한 문방구 칼로, 면도칼로 간목을 칠 수 있을까요? 못 치죠. 경금하고 큰 톱 이런 것만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의 칼이 간목을 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오히려 신목이 임수를 생조이고, 자, 식생제로 한다는 거죠. 금생수, 그 다음에 재생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신목이 임수를 생조해주고 임수가 간목을 생조해주는 오행의 흐름이 순조롭다고 할 수 있다. 재성인 임수가 생조를 받으니 재물이 많다고 할 것이고 그 재물이 정관인 간목을 생해준다고 할 수 있으므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현대적인 용어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거는 원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설하고 평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용관. 자, 상관격인데 관을 보는 경우는, 관을 쓰는 경우는 붉은 금수 상관격에 한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정확히 지금가면 겨우, 이게 겨우 군자죠. 겨우 금수 상관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상론, 위에서 논의한 용제절을 참고하시라. 화상위제, 상관이 변화하여 재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즉 뭐다, 이것을 작제론, 재성론으로 논한다 그 말이죠. 차조, 이 명조는 자진회국, 화상위제. 자, 이거는 원문 명조를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사주를 보시면, 자, 신자진 뭐예요? 수국이죠. 자, 기토 입장에서 수는 뭐죠? 재성이죠. 자, 신금은 원래 뭐였어요? 토생금으로서 뭐죠? 상관이었어요. 상관. 그래서 근금목으로 이렇게 관을 칠 수 있다고 했는데, 신자진으로 금이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수로 바뀌어버렸어요. 금은 상관이지만 수는 뭐예요? 재성이죠. 그래서 상관이 재성으로 화했다. 그죠? 그렇죠? 화상위재. 상관이 재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생관으로 수생목으로 재생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원래는 관을 극해야 되는데, 상관이 어찌어찌 해서 재성으로 바뀌고, 그 재성이 재생관으로 관을 생해주니까 얼마나 관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차조 자신회국 화상위제 이 말입니다. 상관이 재성으로 바뀌어버리니, 그리고 이 생간목 정관 간목을 생해주니, 또한 이 일원기토 일주 기토로서 통근어미 미토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같은 미가 여기 있죠. 같은 미토 음해토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신왕하고 능이 여기서 임자는 이제 맞다 그 말이겠죠. 감당하다, 맞다, 소임을 맞다, 뭐들 재성과 관성을 능히 맡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함으로 귀하라. 그래서 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귀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는 화상위제란 말을 조금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화상위제. 자, 화상위제.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재성론으로 논하냐, 상관경관은 뭐냐, 이 상관경관이냐 아니냐, 이것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격임에도 불구하고 관을 보는 것은, 금수 상관격에서는 조우상 화를 보기 위해서 관을 본다고 했는데, 꼭 여기에 국한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명조풀이는 설명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서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상관연관 경우에도 이 경우는 화상위제는 뭐다, 이거를 재성론으로 논한다는 거죠. 이거를 상관격으로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삼합 같은 것에 대해서 화상위제, 상관이 뭐다, 재성으로 바뀔 수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문을 보시면 짧으니까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어 어디에 이르러서 무엇에 대해서 보면, 상관이 관살이죠. 자, 상관격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관과 정관도 있고 칠살도 있어요.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이런 경우 병투, 이런 경우는 지여. 다만 필요해 뭐다, 간두지청. 이 청간이 뭐예요? 청하다 그 말이죠. 청해야 된다 그 말이죠. 금수 득지 역기, 금수 상관격에서도 이것을 얻으면 역귀, 또한 귀하다. 불연,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즉 빌공자죠. 결구라고 하는 것은 이 맺을 결자의 그 구조물 할 때 구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엉키고 성키고 해가지고 뭐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속이 뭐예요?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헛빈 강정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 속빈 강정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어쨌든 비어 있는 구조물일 뿐이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상관격에서도
정관과 칠살이 나란히 투출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청해야 된다는 거죠. 맑아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금수 상관격에서도 이렇게 이런 것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귀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청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거는 속빈 강정 좀 이상하나요? 속빈 그러한 구조물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엉성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결구는 구성 구조 중국말로 찌에꼬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우리나라 말도 이제 결구라는 말은 얼근 짜임새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금수 상관격에서 금수 상관격의 지희 견 관성 보는 것을 희 좋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수 상관격에서 원래 상관경관은 관성을 보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런데 금수 상관격에서는 이 관성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왜 그렇다? 조우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조우. 자, 조우. 취하는 것은 조화기후. 기후를 조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조우상 그래요. 금수는 겨울철에 얼어있는 금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화는 관과 칠살이 되는 거죠. 아니다. 반드시 이 관성이용 관성을 반드시 용신으로 쓰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니다. 이미 비위용 이미 용신으로 쓰지 않았으면 그런즉 관살병투 관살 정관과 칠살이 나란히 투출된 경우 역 또한 다시 부자죠. 다시 하에 어떤 장애가 생기겠는가. 그러니까 관과 살이 두 개가 투출되어도 서로 방해가 되지 않으면 크게 무방하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취청지법, 이 청함을 취하는 방법, 청함을 얻는 방법은 혹재 혹합, 혹은 극제하거나 혹은 합을 하거나 사는 사역음이죠. 뭐뭐 시키는 거죠. 격국이 불잡, 격국이 섞이지 않게 하는 것뿐이다 그 말이죠. 이는 어조사이 뭐뭐 할 뿐이다 그 말이죠. 사는 사역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격국이 섞이지 않게 할 뿐이다. 그런 방법만이 된다는 거죠. 이 취청지법, 맑은 청의 기운을 취하는 방법은 극제하거나 합을 통해서 격국이 섞이지 않게 한다. 우리가 관살 혼잡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관살 혼잡에서는 제거해서 땡, 유, 땡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해서 나머지 하나를 남겨놓은 거죠.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죠. 자, 용관자 관성을 쓰는 경우는 즉 정관을 쓰는 것은 반드시 뭐다? 이재인 이보 재성과 인성으로서 보필을 삼아야 한다 그 말이죠. 아까 그렇죠. 고관 외로울 거라고 했죠. 외로울 건 고관은 뭐예요? 도움 없이 그냥 재성이나 인성이 도움 없이 혼자 외로운 관인 거죠. 이런 경우는 좋지 않죠. 그래서 재성과 인성이 보필해주는 관은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오 상용관절 위에서 용관절을 그것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상관경관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일정한 경우 조우라든가 일정한 그 다음에 상관경관이 정관이나 칠살이 투출된다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고 두 개가 서로 방해되지 않고 그 다음에 청함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상관에서도 상관경관해도 좋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상관경관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거고요. 이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